우기 안에 진기가 더 빠르게 맴돌게 해줬고 무덕인 똥물을 끼얹어 그 앞을 가로막고 장강의 칼을 뽑아 휘두른다. 우기 처벌을 논하고 박쥐는 통제도 되지 않는 이번에도 독약을 타셨네요. 사회 너는 장강의 아들이 아니다. 도화가 낳을 아이는 내 아들이다. 기력이 쇠의 죽음을 코앞에 둔 왕의 욕심에 환원수를 통해 태어난 아들 장욱. 제왕성을 타고나 왕의 운명인 우기였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걱정한 장강이 기문을 막으면서 평범하나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술법을 익히려 애써도 비밀을 아는 박진에 의해 송림에서 쫓겨났다. 도련님 괜찮아? 버려진 우기 걱정된 무덕인 그를 찾아가 묻는데 욱은 멀쩡했고 되려 기세가 등등해져 있었다. 딸을 두고 보라 그래. 제발 송림에 와달라고 징징대게 만들어주겠어. 영패를 잃어버린 죄로 장백대를 맞은 것은 우기 안에 진기가 더 빠르게 맴돌게 해줬고 그것을 알게 된 무덕이는 진기를 서둘러 우기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독한 열기와 한기가 왔다 갔다 했고 우기 그 과정을 견뎌내야 온전히 진기가 우기 것이 되기에 무덕이는 그의 곁에서 몸이 견뎌낼 수 있도록 보살폈다. 무덕아 내가 얼어주거든. 내 몸 안에 든 진기 그거 네가 꺼내갈 수 있으면 꺼내가. 그럴 수 있었으면 진작 죽여서 꺼내갔어. 얼어 죽어가는데 그런 차가운 말은 하지마. 따뜻한 말을 해봐. 내가 지내던 곳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어. 거기 꼭대기쯤에 새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새알이 따뜻했어. 어미새가 늘 찾아와 알을 품었어. 나는 지금 그 높은 나무 꼭대기에 놓인 새알이야.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열 수 없지. 찾아와 품어줄 자는 너 하나뿐이야. 나는 그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다. 따뜻하네. 계속해봐. 내가 지내던 곳의 작은 동굴도 한편 세자 고원은 장강의 칼과 낙수의 칼을 가져가겠다며 찾아오고 욱은 낙수의 칼은 내어줄 수 있지만 아버지의 칼은 내어줄 수 없다며 거절한다. 그러자 고원은 겨루어 이긴 자가 까짜며 대결을 청하고 세자는 술법을 다루지 못하는 욱의 편의를 봐주어 자신을 선 바깥으로 밀어내면 그냥 가겠다 한다. 그렇게 시작된 대결에서 욱이 위험에 처하자 무덕인 똥물을 끼얹어 그 앞을 가로막고 똥물을 피하려 선을 넘은 세자는 무덕이 때문에 망쳐버린 대결에 분노한다. 그래서 장강의 칼을 가져가지 못하는 대신 세자의 옷을 더럽힌 아이는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며 무덕에게 칼을 겨누는데 욱은 무덕이를 지키기 위해 장강의 칼을 뽑아 휘두른다. 평소 뽑지 못한 칼이었기에 욱은 놀라는데 그러길 잠시 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칼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칼이 세자를 향해 세자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그로 인해 피바람이 불 뻔했지만 다른 동무들과 무덕이가 나서 돕고 세자는 이를 키우지 않으려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장욱은 어릴 적 자신에게 장강의 칼을 뽑으면 송림에 받아준다 하지 않았냐며 박진을 찾아가 칼을 뽑는다. 하지만 박진은 욱이 아직 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걸 간파해 힘을 제어시켜둔 결박을 풀게 했고 욱은 박진에게 칼을 휘둘렀다. 칼을 뽑으면 뭐하냐?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걸. 진초연은 욱의 편을 들어주려 하고 그 때문에 송림의 모두가 욱과 세자가 겨룬 일을 알게 된다. 이에 부관주는 왕실에 대한 모독이라며 욱의 처벌을 논하고 박진은 통제도 되지 않는 칼을 휘두른 위험한 자라며 욱을 송림에 가둔다. 이후 갇힌 욱을 찾은 박진은 술사 말고 장사를 하거나 허염의 밑에서 의술을 배우는 게 어떠냐며 욱을 구슬려 보려는데 싫습니다. 저는 술사가 될 겁니다. 왜? 너희 아버지가 술사라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천부관 관주가 되고 싶은 거냐? 네, 될 겁니다. 그 자리를 이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떠드는 그 더러운 입들을 다 막을 겁니다. 너는 장강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네 어미 도화가 사통하여 낳은 아이다. 그러니 아버지처럼 무엇이 되겠다 하는 꿈 따윈 접거라. 그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장씨 집안 도련님으로 지내라. 그러면 지금까지처럼 돌바는 주마.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죽은 어미가 누구와 사통하였는지 누가 알겠느냐?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장욱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듯 틀어박히고 무덕은 그를 설득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제자는 필요 없다. 그럼 스승하지 말고 시종 무더기로 있어. 귀찮게 굴면 팔아버릴 거야. 진무는 세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으니 욱을 천부관으로 데려와 팔을 자르겠다 하고 허염과 박당구는 욱을 변호하려 애쓰는데 그 사이에 무덕이 끼어들어 정당한 대결이었다며 못 믿겠다면 다시 대결을 하는 게 어떠냐 한다. 싸우다 어느 한쪽이 죽어도 그 죄는 묻지 않는 겁니다. 대우국 술사들의 법대로 무덕이의 말에 진무는 솔깃해했고 욱과 세자의 대결을 성사시키고자 한다. 이에 세자는 욱에게 대결장을 보내고 욱은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결을 하면 죽을 수도 있고 피하면 팔이 잘리는데 무덕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욱을 다그치고 욱은 무덕이와의 도망을 택했다. 욱이 도망쳤단 걸 알게 된 박진은 왕을 찾아가 대결 장소에 욱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 것으로 해달라 청하고 왕은 정말 그런다면 진 것뿐만 아니라 천부관 관주의 후계자 자리를 박탈하겠다 한다.
도망가는데 칼은 왜 챙겨왔냐? 수련을 해야 하니까. 도망이 아니라 수련이었어? 이것도 네가 짠판이야? 뭐, 성장하지 않는 제자는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그냥 죽어버려. 우리 미친 스승님, 이번에도 독약을 타셨네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